안녕하세요. 소리네 책방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따뜻한 봄 기운에 한층 밝아진 주변 풍경들, 여러분 충분히 즐기고 계신가요? 저도 봄을 맞아 나들이를 가고 싶지만 코로나 때문에 집 주변에서만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만 보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타인과 마주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제 모습을 마주하게 되더라고요. 이 책을 처음 펼쳤을 때 첫 글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어쩌면 모두가 나에게 서툰 사람이고 나에 대한 연습이 무던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말이요. 타인과 함께하며 저는 제가 느끼는 감정을 온전히 느끼거나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나를 사랑하는 연습을 읽으면서 인연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놓아주는 생각과 여러 가지 내가 느끼는 감정 표현들을 하는 방법을 배운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이 책과 함께하는 시간이 나를 알아가고 나에 대한 여러 가지를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시작하기 전에 제 영상에서 편안함을 느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볼게요. 첫 글은 오늘도 나를 알아가는 중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종종 조용한 분위기의 카페에서 원고 작업을 합니다. 그런 곳에서의 영감을 선호합니다. 핸드폰으로 조용한 분위기의 카페를 찾습니다. 짐을 싸 그곳으로 향합니다. 낯선 카페에 도착해 앉을 자리에 짐을 내려놓습니다. 카운터로 향합니다. 주인장이 나를 쳐다봅니다. 그곳에서의 짧은 순간, 무엇을 먹어야 할지 100번 고민을 합니다. 주인장은 나를 기다립니다. 나는 선뜻 주문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주인장이 말을 겁니다. 저희는 말차 라떼가 가장 인기가 많아요. 케이크는 당근 케이크가 맛있다 하더라고요. 나는 답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주시겠어요? 자리에 앉아 일을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연습. 원고 파일을 열어 열심히 퇴고합니다. 그러다 문득 어떤 생각이 뇌리에 스칩니다. 카페도 커피도 케이크도 전부 타인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나는 나의 일을 하고 나의 하루를 사는데 모든 것은 타인의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나는 어떤 카페를 좋아하지? 어떤 커피를 그리고 어떤 케이크를 좋아하지? 바쁜 손을 멈추어 가만 생각합니다. 나는 조용한 곳을 원했지만 블로그에서 추천하는 곳은 제법 시끌벅적한 곳들 뿐이었습니다. 말차 라떼는 달고 매력적이었지만 텁텁한 감이 있어 글을 쓰는 내내 방해가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연습이란 표제의 글을 쓰면서도 나는 나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내 상황을 모르고 있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쩜 이 책을 출간한 뒤엔 내가 즐겨갈 수 있는 카페와 좋아하는 커피, 그리고 케이크가 무엇인지 공부해 보아야겠습니다. 나도 당신과 같이 이렇게 연습하며 살아갑니다. 나를 알아가는 연습, 나아가 나를 사랑해줄 연습과 다진 말입니다. 어쩌면 모두가 나에게 서툰 사람입니다. 나에 대한 연습이 무던히도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나의 취향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잘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글은 관계는 불호에 의해 움직인다 입니다.
관계는 싫어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사이가 그저 그런 사람 둘에게 좋아하는 사람이 같다든가 좋아하는 사람의 유형이 같다는 공통점이 있어도 그저 그런 사이로 남거나 오히려 원수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둘의 사이가 설령 좋지 않더라도 싫어하는 사람이 같아진다면 언제 그랬냐는 듯 회복될 수 있는 것이 관계다. 어떤 사이더라도 싫어하는 것이 같은 사람끼리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잘 맞는 친구가 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해 줄 수 있지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은 꼴보기 싫다. 둘 사이가 좋았다 하더라도 그런 사람과는 결국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인간관계는 호보다 불호에 의해 좌지우지되며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한다. 그러니 딱히 이해할 수 없이 미워지는 사람이 생기고 이해할 수 없이 미움받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를 응원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한다. 내가 그렇게 당해왔고 또 그렇게 살아왔다. 우리 모두가 가해자이자 피해자인 셈이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 이런 혼돈과 같은 관계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린 조금 더 영리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렇다고 남을 치밀하게 속이고 숨기고 그렇게 대처하자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건 별탈 없이 내 곁에 사람을 두고 싶다는 마음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보단 싫어하는 것을 파악하여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사랑의 온도를 오래 지속할 수 있다. 좋아하는 것의 만족은 불타오르는 사랑을 만들지만 싫어하는 것의 만족은 꺼지지 않는 불씨를 만들어줄 것이다. 오랜 우정을 지키고 싶다면 상대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싫어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를 우선하여 알아두고 입 밖에 꺼내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친구와의 관계를 오래 지속하면서 자연스레 서로 나이가 들고 그만큼 호와 불호의 대상이 시시각각 변하게 될 것이다. 예민한 이야기거리는 아예 꺼내지 않는 것이 좋다. 직장 상사와 동료들의 눈밖에 나기 싫다면 대충 감이 오지 않는가? 모두가 복잡한 관계 속에서 더럽혀지며 살고 있다. 당신이 살아갈 삶 동안 끊이지 않고 일어날 관계의 문제에 있어 대부분은 싫어하는 것의 요점을 파악하면 쉽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100번 잘해주는 것보다 한 번 싫어하는 것을 고쳐주는 게 나을 수 있다. 100번 좋아해주는 것보다 한 번 같이 싫어해주는 게 나을 수 있다. 100번 편들어주는 것보다 한 번 같은 적을 두는 게 나을 수 있다. 이 글이 너무 재밌고 공감이 가더라고요. 호보다는 불호에 의해서. 정말 그렇지 않아요? 좋아하는 것은 와 너무 좋다 마음에 들어 이러고 끝이지만 싫어하는 건 계속 신경 쓰이고 계속 거슬리고 계속 눈에 띄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읽는데 아 맞지 이러면서 공감의 박수를 혼자 쳤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학기 초에 막 싫어하는 선생님 얘기하면서 친구들과 친해지지 않나요? 꼭 학교 다닐 때 유난히 학생들이 싫어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 얘기하면서 막 친해졌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다음 글은 맞지 않는 신발에 발을 억지로 구겨 넣을 필요 없다 라는 글입니다. 예쁜 신발보다 잘 맞는 신발이 편한 신발이듯 또 편한 신발을 자주 찾고 오래 신고 다니듯 또 그것이 건강에 좋듯 사람 관계도 이와 같다. 맞지 않는 신발에 당신의 발을 억지로 구겨 넣고 다니는 것은
미련한 행동일 것이다. 곧 당신과 맞지 않는 연을 위해 억지로 마음을 구기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이들로 인해 불편할 필요 없으며 당신의 마음이 아플 필요가 없다. 그렇게까지 신고 다닐 필요 없다. 그런 관계가 있다면 맞지 않는 신발을 신발장에 두고 맞는 신발을 신는 편한 마음으로 사람과의 연을 이어가자.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는 이제 그만 접어둘 것. 내가 끌려다닌다는 느낌이 든다면 주체를 나로 바꾸고 편하게 생각할 것. 누구에게도 나를 구겨서 맞춰가지 말 것. 나는 어쩌면 지금껏 맞지 않는 관계에 마음을 구부려온 미련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마음이 고단할 수밖에, 오래 가지 못할 수밖에, 건강하지 못할 수밖에, 아플 수밖에, 다칠 수밖에, 후회가 될 수밖에. 관계를 맺다 보면 이 사람과 너무 잘 맞는다 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어긋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너무 미련을 두지 않고 그 관계를 잘 정리하는 것도 삶의 지혜더라고요. 처음에는 서로 많은 것을 조심하고 있고 그래서 잘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맞지 않는다, 너무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제 서로의 진짜 모습이 보여지기 시작할 때 그 모습이 자신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면 그건 너무 힘든 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미련을 두지 않고 정리하는 것도 진짜 지혜가 필요한 일이라는 걸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다음 글은 한 번 떠난 마음은 돌이킬 수 없다입니다. 한 번 떠난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해본다고 해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래시계를 거꾸로 뒤집는다고 해서 시간이 거꾸로 흐르지 않듯 그간의 모든 것을 뒤집어 보려고 해도 이미 흘러간 마음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 그렇게 정해졌고 다신 돌아올 수 없는 것. 돌아올 마음이라면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돌아올 것이고 떠나갈 마음이라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돌아오지 않는 것. 이미 떠난 마음을 예전처럼 되돌리려 하지 말 것. 한 번 떠난 마음은 애쓴다 해도 되돌릴 수 없을 것이기에 그것으로 인해 오래 아파하지 말 것. 언젠가 당신의 마음을 품어줄 사람이 나타날 것이기에 큰 기대를 하지 말고 무겁게 생각하지도 말 것. 시간과 같이 그 흐름대로 흘러가는 것이 인연이기에. 사람과 인연을 맺고 살아가다 보면 꼭 느끼게 되는 감정이에요. 저 사람과의 인연이 끝났는데 어떻게든 그걸 잡아보겠다고 노력하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이게 진짜 미련한 짓이라는 걸 아는데 너무 소중했던 순간들을 되돌리고 싶어서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예전에는 그 인연을 잡으려고 했지만 요즘에는 이렇게 생각해요. 살아가면서 정말 무수하게 많은 사람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때 한 인연이 떠나면 그 빈자리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더 좋은 인연이 그 자리를 메꿔준다고 느꼈어요. 거기에 너무 목매이지 않고 그 인연이 흘러가는 대로 두면 그 빈자리는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제가 그 인연을 잡기 위해 억지로 그 자리에 맞춰둔다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관계가 유지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겁내지 말고 놓아버리는 연습도 필요하다는 거.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특히나 더요. 다음 글은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를 미워해야 한다.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쓰레기를 버리는 곳은 아닌데 쓰레기 무더기가 있는 곳이 간혹 보입니다. 또 금연구역이라 쓰여 있지만 담배꽁초가 조금이라도 널브러진 곳에는 담배를 태우고 꽁초를 바닥에 버리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쉽게 휩쓸리고 따라합니다. 저 사람도 그러는데 나도 저래도 되겠구나 따위의 심리를 가지기 쉽습니다. 쉽게 휩쓸린 마음으로 쓰레기를 버리듯 시기와 미움, 질투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 모두 같은 이치가 아닐까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마음의 미움이란 쓰레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미움은 마땅히 버릴 곳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담아두기 마련이죠. 그러기에 쉽게 휩쓸립니다. 누군가 쓰레기를 버리면 그것을 보고 그곳에 따라 버리는 것처럼 저기가 버리는 곳인가 보다. 저 사람도 버리는데 나도 버려도 되겠지. 그런 동질의 미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쉽게 선동되어 모이고 결국 같은 곳에 미움이란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죠. 버리면 버릴수록 괜히 더 미움이 커져갑니다. 미운 마음이 그들 사이를 오가며 증폭되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은 자연스러운 해소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담아두지 못해 비워낼 대상을 찾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필연적으로 미움을 받고 살아갈 것입니다. 내 잘못이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집단에서 나는 쓰레기장 같은 취급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를 아껴주던 사람이 어느새 나에게 미운 감정을 쏟아내는 사람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뒤에서 내 욕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에 대해 너무 많은 이해를 하려 하거나 원인을 찾으려 할수록 상처는 당신이 받을 것입니다. 골치 아픈 것도 당신의 몫이 될 것입니다. 이유 없는 미움에는 이해를 하려 하지 말고 깊은 원인을 찾으려 하지도 않는 게 현명한 대처일 것입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에게 이유가 있을까요? 또 쓰레기를 버리는 원인이 그 장소에 있을까요? 버린 사람에게 쓰레기를 버림으로 일어날 일들이 중요할까요? 일어날 일을 생각이나 할까요? 예상을 하고 버릴까요? 아닙니다. 단지 불편해서, 버리고 싶어서, 가벼워지고 싶어서 그런 것 뿐입니다. 당신에 대해 아무 생각 없이 판단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로 인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별 시덥지 않은 미움 때문에 당신이 망가지지 마세요. 가장 현명한 복수는 미움받아도 올곧은 나. 그것으로 인해 그들에게 생길 박탈감. 이것 하나입니다. 나에게 숱한 쓰레기를 던져도 여전히 깨끗한 나입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무시하는 나입니다. 정말이에요. 미운 감정은 더 큰 미움을 낳아요. 그래서 그게 나에게도 상처가 되고 상대방에게도 상처가 돼요. 그런데 일방적인 미움을 저에게 주는 사람을 무시할 때 정말 어렵지만 그것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면 상대방이 더 화가 날 거예요. 쟤는 왜 계속 멀쩡한 거지? 이런 비뚤어진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 풀에 제가 지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런 안 좋은 감정을 쏟아냈던 게 언젠가는 부메랑처럼 돌아오더라고요. 그럼 결국 상처받는 건 본인일 거예요. 물론 그런 인과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한 일이겠지만 미운 감정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지 말아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도, 그리고 미움을 받는 일에도. 다음 글은 조금은 유치한 생각이긴 하지만, 나에게 너무 소중했던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관계가 정리될 때 저도 모르게 조금은 가지게 되는 생각인데, 작가님이 이런 표현의 글을 쓰셨더라고요. 진짜 순간 제 양심이 콕콕 찔려서 이 부분에 포스트잇을 붙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읽어볼게요. 내가 네 인생의 퍼즐 조각이길 바란다. 미안한 말이지만 너의 삶이 평생을 살아도 완성할 수 없는 퍼즐이길 바란다. 그리고 비어버린 곳들은 전부 나이기를 바란다. 네가 이때쯤 완성되겠지 싶을 때 내가 없어서 땅을 치며 후회하길 바란다. 그때서야 내가 필요해져서 나에게 매달리길 바란다. 당신이 나의 인생에 꼭 필요한 조각이었듯 당신에게도 내가 꼭 필요한 조각이길 바란다. 그동안 작게 생각했던 나의 존재가 너무 큰 빈자리이기를 바란다. 그래서 언젠가 꼭 나에게 속죄하고 그간의 무관심을 후회하길 바란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구차한 나의 마지막 바람이다. 조금 유치한 생각이라는 거 스스로도 알아요.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게 되는 그런 마음이랄까? 다음 글은 넘어져도 된다. 또 쉬어가도 된다. 라는 글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아이가 첫 걸음마를 떼고 잘 걷기 위해서까지 무수히 많이 넘어진다고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앉아서 쉬었다가 또 일어나고. 이 글을 읽을 때 그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당신에게는 언제나 걱정이 있을 것이다. 그중 대부분은 내가 넘어진다면 나 위의 두려움과 상상일 것이다. 그런데 당신 걱정의 늪에서 허우적거리지 않아도 된다. 몰려오는 걱정에 긴 새벽을 잠 못 이루지 않아도 된다. 그깟 거 넘어져도 되기 때문이다. 당신은 일어나지도 않을 것에 두려워하고 또 그것으로 도를 넘는 상상을 했기 때문에 크게 다칠 거란 망상을 품는 것뿐이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 생각만큼 약한 사람이 아니다. 넘어져도 곧 흙먼지를 훌훌 털고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렇게 쉽게 걸려 넘어질 사람도 아니다. 그간 넘어져 왔고 또 그런 연습을 해왔기에 당신의 중심은 그렇게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기에 당신에게는 숱한 고민이 있을 것이다. 그 중에 대부분은 어떻게 빨리 갈 것인가 따위의 계산일 것이다. 그런데 당신 그런 고민의 굴레에서 잠시 떠나버려도 된다. 고민으로 두통을 앓지 않아도 되고 여유를 잃어버리지 않아도 된다. 그깟 거 조금 쉬어가도 되기 때문이다. 나의 길이 늦어지면 안 되는데 하면서 스스로를 채찍질 해왔기 때문에 몸과 마음에 상처가 많다. 그러면서도 약해진 몸과 마음을 안고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빠른 길이 아니고 바른 길도 아니다. 그간 그렇게 온 힘을 다했으니 잠시 마음을 쉬게 두어도 괜찮다. 잠시 머리를 식혀도 괜찮다. 당신은 당신 생각만큼 강한 사람이 아니다. 한계를 떠안고 언제까지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상한 마음을 떠안고 바라던 곳에 성이 도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 당신의 목표와 꿈을 위해서라도 조금의 쉼을 허락하도록 하자. 쉬는 것도 나아가는 과정일 뿐이기에 내가 잠시 숨을 고른다 해서 무언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기에. 저는 마지막 줄에 내가 숨을 고른다고 해서 무언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기에, 이 말이 뭔가 망치로 땅 때린 느낌이랄까? 내가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라는 생각이 너무 강했다면 그걸 내려놓아도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해줬습니다. 다음 글은 꿈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글이에요. 어린 시절 꿈나라에 간 사이 나도 모르게 이불에 지도를 그리던 것처럼 우리 모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꿈을 그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나이는 전부 어른으로 향하고 있지만 꿈만큼은 언제까지고 꼬마처럼 찔끔찔끔 새어나오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 꿈이 자꾸만 새어나와 그것을 침대에서도 그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방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죽도록 노력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삶을 축축하게 적실 만큼의 꿈을 가지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입 밖으로 새어나와 삶의 지도를 그리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쩐지 그런 삶을 살려면 조금 더 철이 없어지고 어리광을 피우는 마음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왜 그런 때 있었잖아요. 꿈이 대통령이었던 적, 꿈이 유명한 운동선수였던 적, 다들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는 아니었잖아요. 조금은 현실성이 떨어지더라도, 당장 이루지 못할 것 같더라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늘 꿈같은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삶에 치여도 그것을 상상하며 불면을 면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이루리라는 희망을 품고 현실에 대해 조금 더 가볍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새어나오는 꿈 억지로 숨기고 닦아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삶이 꿈처럼 아름답고 동화 같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신이 꿈을 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꿈과 당신이 서로 닮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꿈을 그렸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꿈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는 건 정말 거대한 삶의 원동력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지만 조그마한 꿈이라도 있다면 그게 여러분 삶의 용기를 불어줄 거예요. 다음 글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대로 믿는다입니다. 지구는 둥글다. 이는 변하지 않는 진리이며 초등학생도 알고 있는 아주 간단한 사실이다. 지금에야 과학자 그리고 철학자 이렇게 두 분야가 구분되어 있지만 과학의 발달이 미미했던 고대에는 철학자가 곧 과학자의 역할을 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희대의 철학자, 즉 고대 시대의 과학자들은 지금의 초등학생 저학년도 알고 있는 지구는 둥글다라는 사실을 부정했었다. 바다의 수평선을 바라보며 그 생김새대로 지구는 큰 판 모형이라고 생각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과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주장, 끊임없는 토론, 그리고
연구가 거듭되어 현대 문명이란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지만 생각해보면 참 헛웃음 나오는 일이다. 초등학생보다 아는 것이 없는 철학자라니, 과학자라니. 그러면서도 다시금 깨닫는다. 사람은 아는 만큼 보인다. 또 보는 만큼만 믿는다. 사람은 단순하다. 딱 아는 만큼 보인다. 대상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그것의 단면만을 보는 것이다. 지구에 대한 정보가 없다면 넓게 펼쳐진 초원과 바다를 보며 지구가 평평하다는 생각을 한다. 공기에 대해 모르고 있다면 내 방에 공기가 가득 차 있는 줄도 모르고 산다. 하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것을 굳게 믿는다. 아는 만큼 보이는 것을 그대로 믿는다. 그래서 당신은 삶을 살아가며 답답한 순간이 많이 있을 것이다. 나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보는데 타인은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어 저렇게 보기 때문이다. 또 오해받고 살아갈 것이다. 당신은 이런 상황을 알고 있어서 이렇게 행동했지만 타인은 저런 상황을 알고 있고 당신이 저렇게 행동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나와 주변 사람이야 다툼 정도로 끝나겠지만 고대에는 지구가 판형이다, 둥글다 두 주장을 두고 살인까지 저질렀다고 한다. 그만큼 가진 정보는 사람마다 다르고 그 다른 만큼 보는 시각도 다르며 보는 시각이 다른 만큼 믿는 것도 다르단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다툼의 차이는 그만큼 위험하고 무거운 것이다. 예컨대 신앙, 신념, 정의, 진리, 도저히 쉽게 정의될 수 없는 것들, 캐면 캘수록 더 나오는 것들, 물으면 물을수록 더 깊어져 가는 것들, 알면 알수록 다르게 믿게 되는 것들. 가볍게는 당신과 다른 행동을, 더 가볍게는 생각을, 무겁게는 신념을, 더 무겁게는 정의를 행하거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넘겨야 한다. 당신이 설득하려 마음먹고 논쟁을 펼친다 해서 상대의 시선이 바뀔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말은 곧 내가 의도한다고 해서 상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바뀔 일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 상대와 앞다퉈 서로 맞다고 주장해봤자 세상이 급속도로 변하지 않는다. 세상은 수순에 맞게 각자의 역할에 의해 변하고 성장한다. 하지만 당신이 참견을 하는 순간 스스로가 급속도로 힘들어질 선택을 하는 것이다. 답답하며 화가 치밀어 오를 것이고 관계를 잃기도 하며 복수를 당하기도 할 것이다. 받아치는 순간 내 손바닥만 계속 아픈 것이다. 또 나를 설득시키려고 하며 나의 시선을 바꾸려는 사람이 있다면 당당하게 맞서지 말고 당당하게 피하자. 어차피 정보의 차이일 뿐이며 그로 인해 보고 믿는 것의 차이일 뿐이다. 세상과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간단히 말해서 나도 변할 마음이 없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다. 그러니 변하지도 않을 나에게 생각의 전환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알아서 피하는 것이 좋은 판단이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대로 믿는다. 믿는 만큼 행하고 그렇게 생각한다. 다름의 차이를 인정하는 습관. 나만 아는 것도 아니고 상대만 모르는 것도 아니다. 이를 기억하고 살아갈 것. 실제로 저의 말투? 습관이기도 해요. 막 뭔 얘기하면 그럴 수 있지. 이 사람 뭐 했대 그러면 그럴 수 있지. 그럼 그럴 수 있지. 나는 이렇게 가지만 그건 나의 길일 뿐이고 그 사람은 아닐 수 있어. 이걸 정말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다음 글은 별일 아닌 슬픔과 아픔은 없습니다. 라는 글이에요. 슬픔에도 총량이 있다면 좋겠다. 네 슬픔, 내 슬픔. 그 누구의 슬픔을 비교해가며 가장 슬픈 사람부터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애석하게도 각자가 품은 슬픔의 총량은 계산해서 따져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눈대중 정도의 수치로 상대의 감정을 가늠해 본다. 예컨대 사건이나 상황 정도. 그래서 내가 슬프다고 아프다고 표현하기라도 한다면 이런 반응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너보다 심한 적도 있었어. 나는 그런 일을 겪고도 버텨냈지. 하지만 그런 상황의 잣대로 슬픔의 총량을 정확히 측정할 순 없다. 사람마다 전부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다른 약점을 가지고 있고 다른 형태의 그릇을 지니고 있기에 사람들은 슬픔과 아픔에 대해 오해를 하며 살아간다. 나 또한 남의 슬픔을 내가 겪은 상황과 비교해보곤 별것 아닌 취급을 하기도 한다. 또 나의 아픔을 타인의 상황과 비교해 별것 아닌 취급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당신, 그 누가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가볍게 여긴다고 해도 스스로는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한다. 당신이 어떤 것 때문에 슬프다면 정말 슬픈 것이다. 또 아프다면 정말 아픈 것이다. 이런저런 상황을 비교하며 나의 슬픔을 가볍게 치부하는 말은 새거들을 가치가 없다. 또 애써 나와 타인의 아픔을 비교해가며 스스로의 아픔을 희석할 필요도 없다. 누구와 비교하든 비교하지 않든 당신이 슬프고 아프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미 지나갔더라도 슬펐고 아팠다는 사실 또한 변함이 없다. 그러니 당신은 지금 충분히 슬프고 아픈 중이며 그런 삶을 살아왔고 또 견뎌온 것이다. 참으로 대단한 일이다. 별것 아닌 감정이 아닌 참 대단한 감정을 겪어왔고 지금껏 견뎌왔다는 것이. 또 그것으로 인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 그 상처의 깊이와 흉터만큼 발전해왔을 당신을 생각하면 참 대단한 일인 것이다. 당신 이대로만 나아가면 된다. 나의 감정에 대하여 타인이 내리는 평가에 휘둘리지 말 것. 또 감히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의 슬픔과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도 말 것. 그 어떤 감정도 반드시 버텨낼 당신이라는 것. 또 아물 당신이라는 것. 아문 만큼 단단해질 당신이라는 것. 그것을 믿고 나아갈 것. 그간 참 큰 아픔과 슬픔을 견디느라 고생했다. 별 볼 일 없는 것이 아닌 참 큰 감정을 겪어내느라 무던히도 고생 많았다. 사실 저는 에이 남들도 다 힘들게 살아 이러면서 좀 저 스스로에게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말을 하곤 했는데 이 글을 읽을 때 나의 아픔을 희석하지 말라는 말에 움찔했어요. 지금 당장 변할 게 없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조금 닫아두고 조금 무시하기도 했는데 그 감정을 온전히 느끼는 것도 참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글은 저 밤하늘의 별처럼 찬란할 당신이라는 글입니다. 이 세상엔 빛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유독 찬란하다 일컫는 것은 별이 대표적이죠. 사람들은 별을 보기 위해 고개를 들고 별을 바라보며 아름답다 말합니다. 또 떨어지는 별을 보고 소원을 비기도 하죠. 이렇듯 별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과 찬란함의 상징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빛나는 것들 중 별이 유독 찬란하게 생각되는 이유는 어두울 때 비로소 그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 아닐까 합니다.
어둠이 하늘을 덮으면 그때서야 빛이 나기 때문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별과 당신은 참 많이 닮아 있지 않을까 합니다. 저 하늘의 별처럼 남모르게 무던히 빛을 내고 있던 당신이기에 어둠처럼 깜깜한 시기에 만나 오히려 밝은 빛을 내지 않을까 합니다. 무던히도 노력해왔던 당신이기에 오히려 어둠 속에서 찬란하게 빛이 나지 않을까 합니다. 참으로 애써왔던 당신이기에 눈길을 주지 않던 사람들 모두 고개를 들어 참 아름답다 말하지 않을까 합니다. 꼭 지금 이 순간 찬란해 보이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꼭 지금 당장 빛이 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계속 빛을 내고 있다면 그 진가가 발휘하는 때는 꼭 오게 되어 있고 당신은 그때를 맞아 찬란해질 것입니다. 저 하늘의 별처럼 말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자, 오늘의 마지막 글입니다. 나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사랑. 사랑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봅니다. 영어 단어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love, 그리고 소중함을 뜻하는 cherish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소중히 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사랑하기에 소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기에 사랑을 하죠. 우리가 소중히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작은 행동에도 큰 의미를 둡니다. 사소한 말에도 귀를 기울이죠. 무엇을 원하는지 곰곰이 생각하기도 하고 원하는 것을 충족해주고 싶기도 합니다. 많은 곳에서 나를 사랑하라 권하곤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래, 나를 더 사랑하자 다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 어떤 의미인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소중히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행동에 큰 의미를 두며 내면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충족하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라는 것의 의미가 큰 일처럼 느껴져서 그렇지 나에게 큰 선물을 주고 타인과 연애를 하는 것처럼 자신과 연애하라는 뜻은 아닐 겁니다. 소중한 것을 바라보듯 나를 조금 더 세밀하고 면밀히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뜻이 아닐까 합니다. 남들이 좋아하는 영화 말고 내가 끌리는 영화라면 10,000원 내고 선뜻 영화관에 들어갈 수 있는 삶. 남들이 보기엔 보잘것없어도 내가 느끼기엔 최고의 휴양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삶. 착한 척하기 바쁜 겉모습 말고 내 안에 있는 단호함을 끌어낼 줄 아는 삶. 나에게 집중해 나만을 생각할 줄 아는 것. 나의 상태를 아는 것. 그리고 나의 가치를 아는 것.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길이 아닐까 합니다. 이기적인 마음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살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쓰는 동안 그런 기준에서의 나를 사랑하는 삶을 지향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글은 이게 왜 나를 사랑하는 것일까 느낄 수도 있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기준에서 연습일 뿐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아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온전히 지키는 삶,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을 걸러내는 삶. 이제는 당신의 기준을 세울 차례입니다. 나를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이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방법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방법은 또 뭐가 있을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내 감정은 어떤 것이 있을까?
나는 어떤 걸 좋아하고 싫어할까?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께도 그런 시간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제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반짝이는 하루 되길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